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에서 해양레저 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김추환입니다. 저희 경기국제보트쇼 유튜브 채널에서는 여러 해양레저 관계자분들 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해양레저 지식백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 산업에는 여러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용자 측면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레저보트 사용자들의 동호회인 레저보트 매니아의 부매니저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또 일반인 분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레저보트 매니아에 대한 또 이제 안내나 또 이제 소개 그리고 또 우리 부매니저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레저보트 매니아에서 2024년 부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승우라고 합니다. 저희 레저보트 매니아는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인 동호회로서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 단체입니다. 저희 회원 규모는 현재 5만 2천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최초 개설 일자는 2014년 5월입니다. 네. 벌써 10년이 네, 넘었네요. 10년이 됐습니다. 예, 10주년이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해양레저 산업을 이제 다른 나라도 보면 보통 이제 마리나에 있는 요트클럽, 네. 이제 소위 클럽 비즈니스죠. 네, 이 해양레저 산업은 주로 클럽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클럽 활동이 굉장히 사실 사용자들이 좀 필요로 하고 확산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마리나들이 이제 건설되는 과정이 주로 이제 계류장 중심으로 건설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보트 오너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소위 오프라인 무대가 굉장히 부족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저보트 매니아 같은 온라인의 이제 동호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실 보트 쪽에 이제 좀 사용자 특성이라고 또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10년을 돌아보셨을 때 이 회원이 좀 꾸준하게 증가했나요? 아니면 어느 급증한 시기가 좀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증가했다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약 10년 전, 한 2014년도에 네. 사실상 이 보팅이라는 이 콘텐츠보다 낚시라는 네, 이런 네. 매체가 지금 많이 급부상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TV 채널에서 네, 나오듯이 이런 생활 낚시 쪽에 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보팅보다는 낚시 쪽에서 먼저 인구들이 많이 늘어난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해양레저 산업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낚시 쪽에서 이 보팅 쪽과의 결합성이 굉장히 좋죠, 지금.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낚시 형태가 민물 낚시에서 선상 낚시로 역전이 됐죠, 지금. 네, 맞습니다. 민물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상 낚시라는 형태가 낚시 어선을 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마침 우리가 어떤 관광버스 같은 걸 타고 가는 것처럼 그렇죠. 예, 단체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자가용을 타듯이 네. 내 개인의 어떤 보트를 사기도 하고 또 함께 하기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사실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보팅 산업 쪽에서도 큰 계기가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런 보트들이 주로 어디에 계류를 우리 회원분들을 하시나요? 가장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상 이제 대형 보트들은 육상이나 이런 데 계류하기 또 트레이닝하기도 사실상 이제 쉬운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계류지, 즉 이제 마리나에 많이 이제 보관을 하게 되고 네. 그 외에 4에서 5m급이나 이런 소형 보트들은 사실상 차로 견인을 통해 가지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런 항만 시설을 네.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반면에 유럽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는 이런 드라이스택이라는 그렇죠. 이런 보관소들이 네, 많이 네. 건설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가 땅덩이가 좁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네. 도입을 해주면 충분히 많은 지금 해소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사실 이제 보트는 문제는 구매보다 보관이죠. 사실. 보관이죠. 예, 유지 관리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마리나라는 것을 이제 이런 레저보트의 전문 계류 장소로 알고는 있고 또 그런 곳으로 사실 쓰여지고는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레저보트의 이제 동력수상 레저기구라는 선박이 지금 3만 대가 넘었거든요. 네. 3만 5천 대가 넘었는데 이
이 선박의 다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한 4m, 6m 정도의 이제 소형 보트가 주인데, 사실 마리나는 소형 보트가 계류하기에는 좀 시설이 살짝 과하죠. 과하죠. 예. 네. 그래서 마리나는 조금 더 큰 대형 보트, 또 요트들이 중점 계류를 하는 곳이고, 소형 보트는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또 그만큼 마리나 비싸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배류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과한 면이 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 면이죠. 그래서 이런 소형 레저 보트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트레일러를 싣고 어디든 네. 운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싼 소위 이제 그 계류장보다는 좀 더 저렴한 계류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측면에서는 제일 안전하고 저렴한 형태가 이제 말씀드린 드라이스택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드라이스택은 이제 코스트코처럼 이제 배를 적재하는 거죠. 그렇죠. 예, 큰 창고 안에 보트를 이제 소위 각각 층별로 이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트라는 자산이 이제 좀 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비바람, 햇볕, 이제 이런 곳으로, 근데 이걸부터 이제 안전한, 자유롭죠. 네, 이제 그런 보관 장소 확보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죠. 네, 예, 좁은 공간에 많은 배를 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 드라이스테이에 계류하는 선박이 일반 이제 마리나 계류하는 선박보다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가격으로 네. 네, 그렇게 가격적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많은 해외 마리나들도 드라이스테이를 같이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네. 또 한국처럼 이제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는 또 결정적으로 그런 그 필요성이 더 높다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레저 선박에 나가서 하는 주 활동 중에 이제 낚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잡아도 레저보트는 이제 어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창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이상으로 잡기가 되게 좀 쉽지 않잖아요. 네. 예. 왜냐면 걔도 보관을 해서 와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네. 어창 크기가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사이즈에 보트의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이제 국내산 보트는 좋은 점이 어창의 크기를 또 본인의 그 취향에 맞게끔 그렇죠. 또 제작을 해주시는 업체들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대형 BGM이라든지 대형 어종을 노리시는 분들은 네, 아무리 작아도 뭐 1m 이상 네, 가로세로 네, 예, 그 정도의 이제 큰 어창을 부여한 선박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뭐 한 50에 50 정도니까 네. 그것만 해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네. 그 레저 선박에서 레저보트에서 잡는 어획량이 이제 그 어민들이 잡는 어획량에 영향을 주고 그게 너무 많다는 네, 이제 맞습니다. 큰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어창 얘기도 했던 건데 네. 그 얼마나 잡나요, 보통? 정말 못 잡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네, 그 어획량이라는 걸 낚시인한테 대한다는 거는 저희 쪽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반면에 서해안에서 뭐 주꾸미 낚시나 갑오징어 철에 보면 어마어마한 선박들이 떠 있고 어마어마한 낚시인들이 낚시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또 살짝 네.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어획량 감소라는 거는 저희 낚시인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다른 이슈로 뭐 불법 어구라든지 네, 네, 이런 바다 쓰레기라든지 이런 생태환경 위협에 따라서 또 어획량도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이 어민분들하고 저희하고 생각을 네. 달리하지만 말고 지금 서로 합치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이제 공존해서 서로가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대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네, 좋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사실 이제 어획량 감소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맞습니다. 있고,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소비량은 늘었어요. 네. 예, 굉장히 우리나라도 수산물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예. 예. 몰랐던 거죠. 아, 그러신가요? 네. 예, 그런데 그 수산물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업을 하는 거죠. 네. 그 어민분들이 조업 활동을 통해서. 두 번째는 양식업이고, 네. 세 번째가 유통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잡은 걸 맞습니다. 가져오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조업에서 잡는 생산량보다 양식을 통해서 생산하는 생산이 역전이 돼서 지금 이제 조업량이 좀 줄고 있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찌됐건 이제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업량이 줄고 그렇죠. 그것이 또 생업에 영향을 주니까 또 뭐 더 예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좀 숫자가 좀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레저보트를 이용해서 낚시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진짜 연내 잡는지, 약간 네.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뭐 사실 나간다고 매번 잡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또 어창의 크기가 제한되는데 그걸 넘어서 막 잡을 수 있는 건 또 아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총량이라든가 평균적인 그런 그 어획량에 대해서 조금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어민분들하고 좀 그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네. 예, 숫자를 놓고 얘기를 하는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 레저 선박의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이제 인프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아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류장이 이제 인프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또 다른 인프라들도 많이 있죠. 그 마리나에 계류하는 보트들 같은 경우에는 보트 타고 나가면 네, 항상 네. 물 위에 맞습니다. 계류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대다수의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레저 선박들은 트레일링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항만에 슬리베이라는 맞습니다. 고량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한 시설이 없으면 보트를 자체를 물 위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슬리베이가 10년 전만 해도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이런 레저보팅 인구들이 많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트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특정 시즌에는 특정 항만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슬리베이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체가 레저인의 전용 시설은 아니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어민들이 무량장으로 쓰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파가 몰리고 많은 보트가 몰리면 네, 네. 당연히 어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그 슬리베이가 많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엄청 예. 적죠. 예. 네. 그리고 이 슬리베이는 사실 뭐 레저 선박뿐만 아니라 어선도 필요한 거니까 네. 이제 어항들은 다 이걸 갖고 있죠. 네. 그런데 그 어항에서의 슬리베이 목적은 이제 그 관리를 보통 어민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어선과 그 지역에 있는 어촌계들만의 약간의 그 좀 전유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굉장히 큰 갈등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최근 몇 년간 굉장히 큰 좀 이슈였고요. 이 슬리베이를 같이 쓰는 것이 맞냐, 아니면 전용 슬리베이를 만드는 게 맞냐라는 또 문제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용 슬리베이가 꽤 많습니다. 이제 어민들이 쓰는 공간보다는. 왜냐면 살짝 다르죠. 어선은 훨씬 크기도 크고, 예, 또 그 주변에 어선을 위한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지만, 레저보트는 아까, 사이즈도 작고, 네. 굉장히 정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레저보트용 전용 슬리베이를 좀 곳곳에, 예, 그리고 적합한, 그러니까 왜냐면 엄청난 투자비가 드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구성이 되면 훨씬 더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네, 네. 예.